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흙먹는 호랭이님이 JB 형님, 저 새벽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 방청 신청을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던데 거의 로또급이던데. 그러니까요. 예.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대기가 이미 9만이 넘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몇만 명 대기가 뜨는지. 그래서 5시 45분에 해봤거든요. 네. 너무 쉽게 신청이 돼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아차 싶어서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0015님이 종배아우님 4일 11시에 시선집중 방송하면 안 되나요? 시원 합병 좀 같이 완치되어 태어나게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취소했는데요. MBC 라디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월 4일 금요일 날 특집 방송을 합니다. JB가 빠질 수 없겠죠? 시선집중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고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네. 아침 방송 그대로 하고요. 또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특별 방송 진행을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래서 제가 신청을 취소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신청해둘 걸 그랬어요. 다시 신청할까요, JB? 거기서 그러면 그 생중계하게요. 네. 그러다 쫓겨나요. 거기서 생중. 그리고 이미 TV로 생중계 다 되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아, 그런가요? 응. 알겠습니다. 특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아범님, 네. 밤새 일하고 이제 시선집중 들으면서 자려고 왔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잠 잘 오는 뉴스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좀 이렇게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수면제 역할도 하긴 한다고 하던데. 네. 두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겠죠. 4월 4일이라는 날짜가 나왔고 JB의 음성도 한몫하고. 네, 평안히 주무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라멘조아님은 JB의 꿈이 잘 팔린 것 같아요. 만우절 방송 끝나고 4월 4일 11시 뉴스가 딱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로써 JB의 로또는 어떻게 됐다? 이제 제 것만 맞으면 됩니다. 사러 가야 되는데 어제도 못 샀네. 아이고. 네. 예. 어떻게 제가 하나 사드릴까? 그럼 또 분쟁 나잖아요. 파는 내 거다 이러면 안 안 되잖아요. 넘어오시네. JB 이럴 때 보면 순발력이 엄청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 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는 112일째 되는 날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내용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4일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단서가 될 만한 게 2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시점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오전에 열린 평의에서 판결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걸린 시간은 대략 40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한 게 10시 35분에서 36분 사이라고 합니다. 기자단에 알린 건 10시 41분쯤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는 공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미리 작성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상 보면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문을 작성했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실무 작업은 어느 정도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들을 종합을 하면 우선 하나의 시나리오는 폐기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문영배 재판관이 소장 대행의 권한으로 어제 평의에서 더 이상 평의 못한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기일을 잡아버리는 이런 시나리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상황이 전개됐던 시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다른 측면에서도 이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컸다면 이론적으로는 더 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4월 18일까지는. 더 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제 판결 절차까지 마쳤다? 이 얘기는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았거나 이견이 이미 조정이 됐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탐정 제이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단서는요? 마은혁 재판관인데요. 일각의 추측대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리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최소한 기다리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된다. 헌재가. 왜냐? 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 최후 통첩성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잡았던 시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시한이 다 될 때까지는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기다렸어야 명분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세가 이미 잡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각이 대세로 잡혔을까? 다시 말해서 6명 이상이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을 냈을까? 그렇게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이비가 예상하는 결과는? 무조건 인용입니다. 탄핵 인용인데요. 남은 건 8대 0이냐 7대 1이냐 6대 2냐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겠죠. 저는 8대 0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망이 아니라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야 된다. 그리고 12월 3일 그날 밤의 상황은 이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6519님이 제이비 헌법재판관님들도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 부수고 하는 거 다 봤겠죠?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3일 밤 그날 밤에 어떤 상황을 다 목격한 국민들, 재판관도 국민 가운데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기각 의견을 낸다? 이건 상상하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BKK님 아직 결정문이 나온 게 아닌데 왜 날짜 발표만으로도 저는 이렇게 기쁠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네. 비올라타님은 선고 나면 그냥 눈물만 날 것 같습니다. 조영숙님도 너무 참아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네. 이성수님은 4월 4일이 사필 규정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사를 강조해서 올려주셨고 네. 황소뭉치님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좀 불안합니다. 만에 하나 0.00001%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상상하기도 너무 힘듭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네, 그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는 무조건 인용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죠? 7767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날짜가 나오긴 했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선거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 댓글 속에 담겨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이 불안감이 4월 4일에 말끔히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5676님은 고1인 둘째 딸 생일이 4월 4일인데요. 네.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지는 생일이 될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생일이 될지 평생 축제의 생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날 생일상은 좀 거하게 차리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외로운 늑대님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케이블 타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 좀 더 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관심사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좀 확인을 하면서 자 그러면 12월 3일 그날 밤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묻는 작업들은 지금 완료가 됐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MBC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 11시 53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벌어진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707 특임단원 여럿이 뉴스토마토 기자를 애워싸고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케이블 타이로 이 뉴스토마토 기자를 묶으려고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이 뉴스토마토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촬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국민에 해를 끼친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뭐 시민들한테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그 707 특임단장은 케이블 타이의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체포용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문 걸어 잠그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네. 둘 다 거짓말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12월 3일 그날 밤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지금 수사가 완료가 됐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안 밝혀진 게 더 많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국민적 관심사에서 약간 멀어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쿰라님이 와 빼박 증거네요 라고 해주셨고 담쟁이 넝쿨님도 손목에 케이블 채운 영상이 있던데 그럼 그 손목이 국회 문짝이었던 겁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죠 라고 또 레드헤어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이 모든 증거들 꼼꼼히 다 찾아서 형사재판도 끝까지 우리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단장에 의혹을 제기했던 한정혜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요. 의혹의 골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이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의 자격 조건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했는데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되어 있던 심 씨를 채용했고 2023년이네요. 24년 맞죠? 그리고 네. 외교부가 올해 2월 공무직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조건을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꾼 뒤에 심 씨를 합격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는 작년에 있었고 하나는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외교부는 이런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어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이중의 희석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채용 유보로 파문을 희석시킨과 동시에 시간 끌기로 파문을 희석시키겠다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외교부의 전략은 그냥 이 정도로만 짚고 다른 걸 짚어보겠습니다. 별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어디에서도 안 나온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리는 내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모든 일에는 키맨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누굴까가 지금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심우정 총장 딸이 합격한 공무직 연구원은 장차관의 결재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사실상 국장선에서 채용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실무 절차상 인사국을 거치긴 하지만 채용 결정권은 사실상 해당 국장에게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국장이 누굴까?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심 씨가 채용된 자리는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 외교정보기획국입니다. 참고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였다가 이름을 바꾼 조직인데요. 그 산하에 있는 외교정보기획국에 심우정 총장의 딸이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 결정이 났다는 건데 외교정보기획국장이 누구냐? 박장호 국장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 사람의 이력인데요. 2000년에 외교통상부에 입부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용산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2023년 8월 초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교정보기획국장이 된 게 2024년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 딸이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 결정이 난 게 이듬해 2월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장호 국장 간에 겹치는 이력이나 관계가 아직까지는 찾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박장호 국장의 용산 근무 경력을 봐야 됩니다. 용산 근무 경력이 심우정 총장 딸 채용과 연관돼 있는지 바로 이 점이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가 되든 아니면 공수처에 지금 고발장이 접수가 됐죠. 수사가 되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에 바로 착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전망의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익감사 대상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될지 계속 또 핑퐁 게임 하면서 시간 끌게 될지 이걸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외교부 뭐 문제 없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렇게 감사원한테 공을 슬쩍 넘기는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성민님도 감사원 믿어도 됩니까? 감사원한테 혹시 감사원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심의 눈초리 여전히 살아있고요. 물프레님 다들 서로 봐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기득권 카르텔 좋았겠어요?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 떠돌이 헌터님 자식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는 맙시다. 네. 그리고 해움님 제 입에 오늘 진짜 탐정 같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감기 걸리신 것 같다. 목소리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들도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네, 자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죠. 네네. 영남권 산불이 계속될 때 SNS 등에서 뭐 이 산불이 간첩 소행이니 중국 소행이니 하는 유언비어가 돈다는 소식 6분 집중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근데 제니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3월 29일에 X, 과거 트위터죠. 네. X에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이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어제 주한미군이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이걸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밝히면서 미군은 한국 계엄령에 따르지 않는다. 지난 12월에도 그랬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이렇게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흔한 장면은 아니죠. 이 내란 직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계엄 당일에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고 이에 주한미군 측이 매우 불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이 X에 올린 내용에 지난 12월에도 그랬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걸 굳이 밝혔을까요? 여기서 암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지러운 한국 전국에 주한미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매우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한국의 극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미국 그리고 주한미군이 바라보는 시선은 한참 그리고 많이 엇나가 있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또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냐 뭐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거리의 성조기를 보면서 미국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미국 언론에서 그게 보도된 적도 있었죠. 보도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스탑 더 스틸 이 문구가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들렸던 문구가 지금 우리나라 거리에서도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명된 적이 있었고요. 네, 아무튼 주한미군이 뭐 주한미군이라면 결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